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습니다. 오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, 홍준표 시장, 김재원 전 최고위원, 김철근 위원장입니다.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. 나는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나는 내 정치하는 대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내년에 내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게 앞으로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당 지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? 네,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냥 예. 예. 고생이 참 많다. 지지율이나 올려라. 예. 예쁜데요.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의 대변인은 방송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제명해야 지지율이 3-4% 오른다 그러고 있는데 네. 아니 그런 대단한 카드를 놔두고 왜 이준석을 제명하지 않는 거죠? 네,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4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. 김용남 전 국회의원, 박창환 장한대 교수,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,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이 논란이 됐던 홍준표,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. 혁신위에서 결정을 했고 이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건데 먼저 김용남 의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전격적으로 징계를 취소한 배경 일단 뭐가 있을까요? 혁신이나 당 지도부가 내선 이유는 통합이죠. 뭐 직접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% 이상 차이로 대패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. 예. 뭐 직접적으로 이유를 말씀드리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. 사실은. 지금 그래서 다급해진 상황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다 끌어안자. 네. 뭐 그게 직접적인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또 시큰둥하지 않습니까? 일단 네.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 선거가 없거든요. 네. 어차피 대구시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2026년에 재선 대구시장은 아마도 출마를 안 할 거로 예상이 돼요. 네.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나는 뭐 선거도 없고 징계를 취소하나 마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징계 취소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. 내가 이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는데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에 징계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거를 취소만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당에 남아있으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원래 내가 있던 자리에 돌려놓던지 아니면 원래 있던 자리만큼의 권한이나 어떤 힘을 나한테 주던지 그러기 전에는 나 안 만나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닌가 싶어요. 네. 네. 두 사람 당사자도 반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 내부 사정을 보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얘기하고 있고 또 인요한 위원장에게 오는 문자 상당수가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요구 문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혁신안 가지고 이 징계 취소 결정으로 당이 진짜 하나로 갈 수 있느냐, 이거 의미 있는 결정이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, 교수님? 되게 정치권에서 빅마우스 하면 뭐 여러분이 있지만 일단 뭐 홍준표 시장님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빅마우스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참 노련을 하고 그림을 좀 크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두 분이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만들어놓은 운동장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좀 수비수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과 관련돼서 제대로 기초에 입각해서 상시적인 그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
그분들한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에서는 국민을 향해서 여론을 향해서 플레이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이 상식에 입각해서 언론에 입각해서 당 개혁, 정치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수동적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인요한 그 혁신위원회의 그 결정 사항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,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이 이 징계를 취소한 데 대해서는 이 민주당에서는요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하려고 하는 거다. 자, 공천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?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네. 이준석을 노원에 공천하는 것이다. 네. 공천을 줬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. 예를 들어 노원 하나를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이준석 씨에게 노원 공천을 제안하면 공천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탄압받은 게 아니잖아요. 이준석 씨, 노원 공천 받습니다. 준비하세요. 네. 정기국회 예산이 12월 12일이거든요. 예. 뭐 그 이후에 그 한 다음 주 정도 생각 안 하겠느냐. 정치적인 일정으로 보면 뭐 김종인 영감님이 보는 타임 스케줄하고 이준석이 보는 타임 스케줄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지금. 이준석 대표는 내 동생,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옳시다. 왜 이렇게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전 당계를 만들 때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좀 더 좀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당에 대해서. 저를 좀 도와주세요. 저를 도와주고 저도 좀 만나주고 저도 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소.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. 네, 먼저 한민수 대변인께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. 자,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거다. 근데 여기서 낙선을 하면 정치 인생이 끝날 거다.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까? 일단 보니까 우리 우상호 의원이 상당히 중진이고 뭐 보는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이 얘기를 해준 분이 친윤의 또 중진 의원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들으신 말씀도 있어요. 예. 있는데 전 이번에 징계 취소가 처음엔 대사면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? 참 희한하죠. 해주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 해당자는 받는 사람 받기 싫다고 했어요. 계속 그러다가 뭐 징계 취소까지 왔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기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,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적으로 당에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분들은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강서 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인위적으로 이른바 소멸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준석 전 대표를 정치권에서. 근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아진 겁니다. 강서 선거 이후로 민심도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상황에서 뭐 비대위로 가지 않고 그 혁신위를 띄웠고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적으로 신당에 가까워지는 조금씩 가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저는 지난 1일이었습니까?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는 모습들 봤을 때 신당 쪽에 상당한 많은 무게를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 이번 징계 취소가 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징계 취소가 결국은 지금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노원병이라는 이준석 전 대표가 3번이나 출마해서 낙선한 그곳에 다시 공천을 해서 이번에는 자연적인 소멸로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 거고요. 전 그렇지만 마지막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. 여당이 계속적으로 지지율 회복을 못하고 어떤 통합하지 않으면 정말 총선을 진다고 할 때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상당한 지분을 내주는 또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아직은 뭐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어쨌든 노원이라는 지역의 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노원 외에 다른 지역에 나오는 것도 사실 정치적 명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만약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지난번에 당대표가 되지 않았다면 또는 사상 유례 없이 여당 대표가 축출당하는 징계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노원을 벗어나는 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미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리고
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과의 충돌 끝에 징계가 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노원을 떠난 전국 정치인이에요. 이미. 그리고 본인의 거취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 1호안까지 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이 힘든 상황입니다. 그 힘든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래 나 배구종군 할게.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배구종군 한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노원 가서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승리하나? 아니거든요. 그거를 이준석 전 대표가 알기 때문에 아까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이나 그에 준하는 즉 원상복구, 과거 자기가 당 대표였는데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든지 아니면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대전안, 반성사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본인이 노원에 출마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노원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부가 다 험지입니다. 그런데 뭐 노원 가면 어떻고 노원 안 가면 어떻습니까?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소위 판을 갖다가 다시 지금 판바꾸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여권도 판바꾸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이게 대통령 가지고는 선거 못 치르니까 완전히 판바꿔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노원에 뭐 공천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.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논의가 된 거다.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,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탈당하지 마. 공천 줄게. 우리 다 같이 한번 잘해보자. 이렇게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야 지금 탈당하냐? 내가 탈당하고 안 하고 뭐 노원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지금 우리가 이기려면 대통령이 국정대전을 하든 아니면 나한테 정권을 주든 요 정도는 돼야지 뭐가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정도의 지금 대화가 오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. 네.